이상규의 정치 현황, 오늘은 전혀 정치가 아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 각본상, 감독상, 국제영화상, 여기에다가 작품상까지 수상을 했죠. 한국 영화 사상 최대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다들 보셨나요? 저도 재밌게 봤는데 계급적 문제를 다뤘다. 잘 사는 사람들의 꼭대기에 있는 집에서부터 이 송강호 요 일가의 지하 새방 어떤 공간에서도 계급적 이 차이가 명확히 드러났다. 뭐 이런 식의 해석들을 하는데 정작 감독의 의도가 뭔지는 좀 더 이제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만 놓고 보면 마더가 제일 소름 끼치게 좀 다가왔고 설국열차도 영화적으로는 괜찮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기생충이라고 하는 한국 사회의 계급적 모순에 대한 이 풍자가 한국 관객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일정 정도 좀 공감을 얻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물론 여기에는 한류의 영향, 방탄소년단 뭐 이런 힘들이 같이 작용을 했겠죠. 근데 봉준호 감독의 초기작 중에 독립영화 또는 뭐 단편이라고 볼 수 있는 지리멸렬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건 꼭 제가 권하는 작품입니다. 초기에 저도 이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재밌구나. 그리고 영화를 이렇게 만들 수도 있구나. 그때부터 봉준호 감독이 사회를 바라보는 눈이 예리했다. 저는 봉준호 감독 작품에 관통되는 것은 부조리. 이것을 어떻게 보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눌 것인가 이런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경사를 맞이해서 제가 평상시 좋아하는 영화 몇 편을 말씀해 드릴까 합니다. 매트릭스인데요. SF 영화에 거의 전설처럼 되어 있죠. 키아누 리브스가 총알을 피하는 장면, 긴 검은색 그 바바리 코트를 입고 벽을 쭉 타고 가면서 회전하면서 그 전투하는 장면, 검은색 그 자켓, 그 다음에 검은 선글라스 뭐 이런 것 등등이 그 이후에 다른 영화나 또는 광고에 많이 쓰이게 되는 그런 명작품인데 여기서 빨간 약과 파란 약이 나옵니다. 진짜 현실 세계와 가상현실 이 이야기가 나오고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하는 세계가 충격적인 실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 매트릭스 영화를 탄생시키게 된 영향을 준 영화가 일본의 애니메이션 공각기동대입니다. 만화로 만들어진 것을 애니메이션으로 재탄생시킨 건데 이 영화에 보면 그때 이 영화에서는 AI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냥 컴퓨터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해커가 문제가 돼서 이 해커를 추적하는 과정에 이 해커가 사람이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램, 지금으로 얘기하면 AI였다는 건데 공각기동대에 나와 있는 장면들, 이진수로 되어 있는 컴퓨터 그 프로그램 용어들이 쭉 파란색으로 초록색으로 흘러내려가는 요 장면이 요걸 그대로 매트릭스가 갖다 쓰게 되죠. 이 공각기동대에서는 인간과 기계의 경계선이 허물어져 버립니다. 주요 주인공들이 전부 다 몸이 다 기계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사이보그로 되어 있고 심지어는 뇌까지도 전뇌라고 해서 뇌와 뇌의 정보를 서로 교환하기도 하고 그래서 뇌에 있는 정보를 손쉽게 조작도 가능한 이런 장면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인형사라고 하는 잡으려고 하는 해커 컴퓨터 프로그램이 막판에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인간과 기계의 차이가 뭐냐? 어디까지가 인간이냐? 이런 아주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매트릭스에 영향을 준 영화가 주되게는 공각기동대이지만 인정사정 볼 것 없다. 거기서 서로 주먹싸움을 하는 그 전투 장면을 또 그대로 썼다고 합니다. 이 매트릭스에는 두 개의 세계가 나옵니다. 가상의 세계 그리고 진짜 현실. 서양에서는 이분법으로 바라보는 거죠. 일본 만화 영화의 장면을 많이 따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트릭스는 전형적인 서양 영화, 할리우드 영화다. 그리고 거기서는 세상을 이분법으로 보고 있다. 이분법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 대표적인 이 흐름은 고대 그리스 플라톤의 이데아론입니다. 흔히 이제 동굴의 비유라고 하는데 우리는 전부 다 동굴 속에 갇혀 살고 있다. 진짜 세계는 동굴 밖에 있는데 그 그림자에 의해서 비춰진 것을 우리가 실제로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는 그대로 매트릭스의 상황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이분법으로 바라보는 서양의 이 전통 때문에 유럽 신화 같은 것들이 보면 두 개의 세계로 되어 있죠. 사람이 사는 세계, 신들이 사는 세계, 땅의 현실, 그 다음에 신들이 사는 하늘의 세계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이분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변형이 존재합니다. 중간계가 나온다거나 또는 땅 밑에 지하의 세계가 나온다거나 어쨌든 이 이분법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반지의 제왕이라거나 이런 영화에서도 그대로 다
관철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동양적 사고는 오히려 이제 이 세상을 이분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세계가 있더라도 또는 전생과 지금의 생과 그 다음 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다른 접근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영화에도 그대로 투영된다라고 하는 것이 흥미롭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서구 사회에 흐르는 이런 이분법적 사고, 서구의 역사, 사회, 문화, 예술의 원형처럼 자리 잡은 이분법적 사고에 의하면 기생충에서 나타나는 빈부의 격차, 사장의 커다란 저택, 힐사이드, 높은 곳에 있죠. 그리고 송강호 가족들의 지하 세방, 이런 모습들이 이 이분법적 사고 속에 아주 닮아있고 크게 어색하지 않게 공감을 일으키면서 다가갔던 것이 아닌가. 한국어로 만들어진 영화가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에까지 이렇게 진출할 수 있었던 데는 빈부격차, 이 계급 문제가 전 세계적 문제라고 하는 것을 한편에선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거고, 봉준호 감독의 뛰어난 감독으로서의 예리함, 이런 점도 이 기생충을 보는 데 있어서 하나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추천해 드립니다. 구독 땡큐. 인간은 끊임없이 새로운 세계를 지향합니다. 그것이 상상의 영역에 머물든 문학이나 영화로 표현되든, 그리고 현실에서 그 상상을 새로운 세상, 천국, 차별과 억압과 고통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현실적인 인간군들이 바로 혁명가들이죠. 이 혁명가들이 모여있는 집단이 민중당이라고 자부심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민중당에서 활동하는 많은 분들이 새로운 사회를 지향해서 보다 나은 사회로 나갈 뿐만 아니라 문학, 예술, 수많은 분야에서도 그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많은 분들이 민주당과 함께 하기를 희망하면서 이번 총선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